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본에서는 이 상태로 지속되다가는 일일 확진자 수가 700명에서 1000명까지 늘 거라고도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확산의 이유가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도 가볍게 여기거나 또 검체 채취 검사를 미루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이규래 동인청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천에서도 그렇고요. 증상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검사를 미루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무엇보다도 최근에 일어나는 확산세는 예전부터 많이 언급됐던 무증상 전파 감염이 문제가 되는 듯하고요. 무증상 전파 감염이요. 예, 특히 젊은 층들에 대한 그 주의가 굉장히 요구되는 상황이고 그런 네. 사람들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요새 이제 추워지니까 혹여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렇게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자기 본인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은 좀 바로 검사를 받아라. 좀 정확한 매뉴얼 좀 짚어주시죠. 네, 원래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질병관리본부라고도 불리는 CDC에서 권고한 것은 저희에게도 익히 알려진 대로 어디 뭐 위험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아니면 발생 지역에 방문을 하지 않았어도 아니면 혹시라도 의심되는 증상, 특히 이제 발열은 38.5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증상을 제일 먼저 꼽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검사를 받는 게 일단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규래 교수님께서 원칙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네, 여기서 이거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이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네. 내가 지금 이게 감기 증상인지, 으실으실 이게 지금 몸살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 일반 우리 시민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특히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선별 진료소가 있는 큰 대형 병원 말고 그냥 동네 그냥 뭐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뭐 일반 내과라든지 뭐 소아과 아니면 이비인후과 이런 곳에서들 감기 증상을 처방을 받으러 가잖아요. 네네. 일반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곳에서도 동네에서 간단하게 코로나 진단 같은 거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것도 되게 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감기 증상이 예, 예. 일반 코로나와 감기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예. 실제로 감기 증상으로 해서 발열이 나신다 하더라도 예. 개인 가까운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서 진단하는 장비가 우선 없고요. 음,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코로나에 의한 의심 증상을 모르고 감기로 가서 거기에 전파를 하시면 그 병원은 셧다운이 됩니다. 그렇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사실은 선별 진료소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 감기와 그다음에 코로나는 사실 트윈데믹이라고 지금 얘기를 그렇죠, 했던 그렇죠. 것처럼 예.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선별 진료소를 통하신 뒤에 가셔야지 3차 병원에서도 선별 진료소를 거친 뒤에 감기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뭐 에어로빅 학원이라든지 뭐 학교, 교회, 뭐 또 군부대, 또 사우나 등등 이런 곳에서의 이제 집단 발병도 있었지만은 그 각종 소모임과 직장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신규 집단 감염 역시 지금도 속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회생활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 감염 전파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또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일단 양성으로 판정을 되신 뒤에 한 2, 3주 뒤에 네. 나이별로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나이가 젊은 한 18세에서 34세는 한 70%에서 회복이 되는데 아, 50세 이상이면 50% 정도가 이제 회복되는 굉장히 낮은 걸로 돼 있고 예. 중국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보고된 것처럼 청소년이나 소아 감염자 같은 경우에 사실 입원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음, 뭐냐면 감염은 되지만
증상이 굉장히 가볍게 나타난다는 거고 예. 젊은 층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중장년층들은 이제 발열이 더 주증상인데 비해서 젊은 층들은 피로감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해도 구별이 안 된다는 게 사실 최근 감염 전파의 또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수님. 그 프랑스의 그 남부의 그 엑스 마르세유 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섭씨 6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위와 추위 모든 환경에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게? 그 논문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4월 네. 달에 발표된 건데요. 네. 실제로 거기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논문 초록을 보시면 그 영문으로 된 것도 이제 같이 나와 있지만 92도씨 15분일 때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이게 사실 동물 실험으로 한 거라서 네. 원숭이 갖고 실험한 거라서 이제 사람에 있어서는 이 정도 온도의 감염이 보고된 적이 없고 또 그리고 그 전에 예전에 사스라고 하는 거 2003년도에 사스. 보고된 예. 바이러스를 통해서 열이나 자외선, 습도에 대한 관련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학계에서는 보고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었죠, 교수님. 그 충북 제천에서 그 김장 모임발 코로나가 이제 확산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이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이잖아요. 좀 잘 알다시피 이제 김장은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김장을 하게 되는데 뭐 1년 먹거리다 보니까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김장을 할 때 지켜야 할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실내 전파가 덜 된다는 점은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예.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모이셔서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얼굴을 마주보고 계신 상태에서 또 김장하시는 동안 마스크가 불편하다고 그걸 내리시고 그러면 바로 침이 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서로 마주보지 않는 자세로 가능하면 2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시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하여튼 마주보지 않은 상태로 좀 얼굴을 보이지 못하는 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제 밖에 일방적인 방향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런 경우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몸에서부터 이렇게 일상생활에 접촉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갖고 의학적인 조사를 했더니 예. 바이러스가 뭐 택배 물건 뭐 여러 가지에도 가장 많을 거라고 옷에도 묻어서 걱정되고 많이 하시지만 제일 가장 기생하는 오래되는 데가 어디냐면 저희들 마스크의 앞면입니다. 마스크의 앞면이요? 예, 거기 앞면이 다른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에 다 생존이 끝나지만 예. 그 마스크 앞면에는 약 일주일가량 생존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요. 이것을 너무 오래 쓰신다든가 특히 잘못된 습관이 자꾸 마스크 앞면을 만지시는데 이것은 잘못하다가 손을 물론 열심히 씻으시면 되지만 예. 자칫 자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오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그 감염내과 선생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마스크 앞면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주의하라는 1순위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시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게 이제 마스크 앞면을 자꾸 만지는 게 이 코가 답답하니까 이거 좀 코 그 공간을 좀 넓히려고 마스크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근데 아시는 것처럼 모든 공기의 바이러스를 거기에 필터를 통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몸에 안 들어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기에 말씀이시네. 가장 많이 달라붙고 제일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나와서 TV에서 뭐 발표를 하시는 분까지도 자꾸 마스크 앞면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 게 사실은 자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제일 먼저 고치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가방에 마스크가 있는데 네. 이거 좀 오늘 좀 다시 새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루 이틀 이상은 안 쓰시는 게 좋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교수님 잘 들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규래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